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저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현업에서 직접 브랜드 셀링을 하고 계시는 여러 대표님들을 모셔갖고 브랜드 셀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시작한 나이대나 시기가 다 틀려갖고 여러분들이 브랜드 셀링의 사업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준 Q&A를 통해갖고 저희가 의견을 말씀해 드릴 거고요. 브랜드 셀링에서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들까지 다 말씀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출연하신 분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님부터 네. 자기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브랜드 셀링하고 있는 잭슨입니다. 시작하신 지 좀 얼마나 되셨어요? 전 시작한 지는 이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매출 네. 첫 달에는 네. 한 200만 원 정도 나와서 좀 작게 나왔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1,300만 원 정도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달 했는데 200만 원이면 작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옆에 라스트 어게인님은 본인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에서 브랜드 유통을 하고 있는 라스트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는 56세입니다. 네, 저는 대전에서 브랜드 셀링하고 있는 부초라고 합니다. 36살이고요. 그리고 브랜드 셀링 한 지는 거의 한 2년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브랜드 유통을 하고 있는 47살 앵코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브랜드 유통을 하고 있는 기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잭슨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시작한 지 3개월 되셨다는데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전 원래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지루하고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네. 나중에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로 알게 된 브랜드 셀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혼자 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직 그 집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무실 아직 없고. 네. 지금까지는 집에서 근무했는데 네. 다음 주부터 이제 공유 오피스 계약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사무실까지 한개 더 레벨업 하셨네요. 근데 막상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유튜브나 이렇게 많이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온라인 사업을. 근데 막상 해보시니까 이 브랜드 셀링의 사업이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만족하고 계시는지 어떠신지. 일단 개인적으로 처음에 알아볼 때는 많이 정보가 없어서 네. 미카엘님 컨설팅을 들었었고요. 네네. 지금 하면서 제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결과가 매출로 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오는 게 보여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랑 지금이랑 삶의 만족도는 어느 게 더 높나요? 지금이 더 높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 지금 시작하신 지 3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네. 그 3개월 초보자의 눈으로 봤을 때 브랜드 셀링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브랜드 자체에서 광고를 해주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담감이 없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따로 뭐 마케팅 이런 건 안 하시고 그냥 상품 등록만 열심히 하시는 거죠? 지금? 네, 아직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소싱은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제가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좀 소싱의 변화가 있나요? 지금 소싱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원래는 온라인으로 수동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대량 등록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어제 네. 또 거래처도 다녀오셨다고. 네, 이제 온라인은 품절이 많다 보니까 음. 품절 리스크를 해소하고 싶어서 오프라인 거래처도 어제 구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단계 지금 잘 올라오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보시는 구독자님이 처음 시작할 때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지 힘든지. 제가 지금은 크지 않아서 네. 구매 대행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재고 리스크가 없어서 일단 초보자인 저한테는 네. 무리 없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힘든 점은 어떤 게 있나요? 힘든 점 크게는 없는데 가끔 품절이나 음. CS 같은 게 조금씩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CS는 저희가 다음 편에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라스트 어게인님 조금 늦게 시작하셨어요. 뭐 많이 늦죠? 아니요, 많이 늦은 건 아니죠. 뭐 조금 늦게 시작을 하셨는데 늦게 시작하시면서 좀 힘든 점은 좀 없으셨나요? 전부 다 힘들죠. 사실 여기 중년의 나이에 온라인 이커머스를 시작한다라는 게 객관적인 면에서도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어떤 디지털적인 마인드에서 많이 좀 부족한 게 현실이죠. 근데 하여튼 결핍이라는 것을 극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젊은 가장분들은 아기들 육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서 그런 점도 또 좋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말하시는 것보다 매출이 너무 커갖고 지금 2억 정도 매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그 온라인 사업을 하신 계기가 저 있으세요? 같은 경우에 1년 반쯤 전만 해도 지금 동일한 사무실에서 다른 업종에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비교적 잘 좀 되다가 뜻밖의 어떤 변수가 생겨서 진짜 한 1년 반쯤 전쯤에 방황도 진짜 많이 했었고 집 밖에서 안 나오는 찍고 생활을 한 3개월, 5개월을 진짜 했었고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할 만큼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는 후배가 그냥 짧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온라인 이커머스를 얘기를 해서 그날서부터 미친 듯이 옹꿈사 유튜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공부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로 지금 많이 파시는 게 어차피 이제 브랜드 상품이다 보니까 뭐 의류, 막 신발 이렇게 한정적일 텐데 네. 어떤 거 지금 주로 많이 팔고 계세요? 예, 뭐 가장 일단 하여튼 메인이 뭐 운동화랑 의류고요. 뭐 그 다음으로는 뭐 모자, 가방, 백팩 이런 것들 뭐 브랜드 상품은 다 취급을 하고 그렇죠. 계시네요. 예. 아, 그러면 저희 이제 그 브랜드 셀링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판매처가 네이버나 쿠팡 이런 데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매출은 어디가 더 높으세요? 저는 쿠팡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쿠팡이 단기간에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쿠팡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쿠팡에서 이렇게 매출을 발생 많이 할 수 있는 노하우나 이런 거 좀 잠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노하우라기보다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 여성 운동화를 1000족을 파는 거를 사이즈 데이터를 냅니다. 아, 그러면 230 사이즈가 8%, 235가 18%, 240 사이즈가 40%, 245 사이즈가 28%, 250 사이즈가 7%. 전부 다 외웠어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240 사이즈가 40%가 되다 보니까 다음번 재고 사입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다라면 빅데이터라는 거는 대기업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온라인 셀러들도 판매된 곳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꼭 뭐 쿠팡이 아니더라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확실히 이렇게 잘 파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아니요. 데이터 정리까지 하고 그 데이터를 체계화해서 다음 사업에 또 적용해갖고 최소한의 재고 리스크를 없애려는 노력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혹시 재고 사입만 하시는지 아니면 거래처가 있어갖고 약간 위탁식으로도 거래처도 하는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한 3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1단계는 재고 없이 네. 온라인 소싱을 통해서 브랜드 유통에 자신감을 가지는 단계. 그리고 2단계는 온라인 소싱의 1단계에 더해서 백화점이라든가 아울렛 창고의 제품들을 내 창고처럼 활용할 수 있는 2단계. 그리고 3단계가 되면은 1단계, 2단계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재고 사입까지 하는 단계.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3단계로 정리를 해보시면은 단계별로 아주 네. 좋은 정리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약간 아울렛이나 온라인 온라인 소싱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입으로 넘어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브랜드 셀링 하시면서 좀 장단점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온라인 이커머스가 많이 망하는 이유가 광고비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 병행 수입이나 특히 동대문 의뢰하시는 분들이 매출은 많이 나오셔도 결국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광고비에다가 재고에다가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쿠팡에서 제가 제일 많이 판매했던 게 한 달에 1억 6천까지 해봤는데 한 달에 광고비가 3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광고비 30만 원도 테스트 삼아서 한번 돌려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마케팅이 되어져 있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약간의 스킬, 본인만의 판매 공식이 만들어 간다라면 광고비에 부담 없이 판매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브랜드 셀링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힘들다 하면서 좀 그런 점은 또 없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브랜드 유통이 힘든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힘들죠. 네. 인생 자체가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사업이라는 게 우리 같은 팀원들과 없던 길을 개척을 해나가면서 또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게 사업하는 그런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스트 어게인님은 요즘에 성취감과 행복감을 너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 그러면 대표님이나 저처럼 40대 뭐 중후반에서 50대에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뭐 조언이나 아니면 충고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런 질문 받으면 제가 참 짠한데요. 네.
있는데 제가 또 많이 안타까웠던 게 요즘 대세인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중년분들도 다 여기 유튜브에 잘 됐다 하시는 분들이 젊은 친구분들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 이커머스에서도 중년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냉정한 현실인데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중년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온라인 이커머스를 하시면서 굉장한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이팅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전적으로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럼 이제 저희 그 부처 기본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네. 근데 지금 따로따로 앉아갖고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며 그분이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처님 저번에 소싱에 대해서 아주 필터 없이 가감하게 말해주셨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더 말하지 않은 것도 많으셨잖아요. 가감하게 좀 한번 소싱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번에 이제 유튜브 찍었을 때 네. 거의 다 오픈을 해가지고 다 오픈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그때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싱에 대한 거는 거기에 보면 이제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외적으로 이제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판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는 모음전 기본님이 이제 네,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서 모음전이 이제 반응이 가장 좋고 쿠팡에서는 이제 단품으로 올리는 게 가장 좋은데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로켓그로스가 정말 좋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쿠팡을 하신다 하시면은 네. 로켓그로스를 먼저 한번 좀 건드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거의 로켓 하시면은 매출이 아마 많이 나오실 거예요. 책임지십니까 로켓타운 매출 많이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그냥 상품을 올렸을 때랑은 네.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 아. 일단은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로켓 상품은 어떤 상품이 잘 팔리나요? 또 다 오픈하나요?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처음에 들어갈 때 네. 사이즈가 많으면은 네. 들어가기가 조금 리스크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부피가 좀 작고 네. 사이즈가 원 사이즈인 그런 상품을 좀 찾아서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로켓 크로스 하고 계시죠? 나이스 하고 네. 계십니다. 앵코노미님도 지금 하고 계시죠?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죠? 저도 어떠세요? 2달 전부터 이제 로켓 크로스를 시작했는데 네. 지금 2달 차에 매출 5천만 원 나왔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그러니까요. 네, 상품이 되게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판매하는 상품이 8개 아.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8개 네, 오천 네. 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로켓 크로스가 그리고 이제 쿠팡에서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좀 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입점하시면 좀 노출이나 이런 거에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이제 로켓 배송으로 필터링해서 상품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필터링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판매에 조금 유리한 점이 있는데 단 주의할 점은 이제 로켓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사갖고 쿠팡 물류센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재고 관리만 좀 잘해주시면 아마 좀 사업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잭슨님은 지금 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준비를 얼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사입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기본님 두 분은 동업하고 계시는데 동업을 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동업하게 된 계기는 일단 각자 사업체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카이님께서 이제 저희가 같은 거래처도 쓰고 같이 직장 선후배 사이다 보니까 뭐 의견도 잘 맞고 뭐 조화도 잘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봐라, 둘이 시너지가 잘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저희는 동업을 하게 되었고 2배 이상의 값어치의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업을 두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엄청 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은 의견 충돌은 없는지. 네, 어디서 보셨어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만난 게 이제 직장 다니면서 선후배 사이로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쳤을 때도 그 기본님이 많이 양보를 많이 해주세요. 네네. 아직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업무 분담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업무 분담은 네. 기본님께서 네. 그 사무실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아. 전체적인 업무는 기본님이 봐주시고 네네. 저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뭐 영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은 네. 그 구상을 해서 일단은 사업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에 맞춰서 지금 업무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벌리고 수습하고 벌리고 수습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확실하네요. 그러면
기버님 지금 네.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뭐 지방에서 사업하는데 뭐 불편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 지방도 충분한지. 이게 지방마다 틀린데 제가 느꼈을 때는 지방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영업하냐에 따라서 저희만의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전에서 하시니까 솔직히 대전은 지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뭐 아울렛도 있고 백화점도 여러 개가 있고 네. 하는데 백화점이 없고 아울렛이 없는 지역에서도 브랜드 셀링은 충분히 온라인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사입도 온라인에서 하시면 더 저렴한 상품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적어도 온라인에서 사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백화점 아울렛이 없어서 브랜드 셀링을 못해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은 뭐 강주 쪽이나 전라남북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울렛도 없고 조금 브랜드 셀링하기 좀 안 좋은 조건이긴 하는데 거기서도 진행하시는 대표님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거를 내 걸로 만들고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를 좀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 네. 부처님 네네. 최근 유튜브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 네, 맞아요. 얼마 전에 구독자 수 10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어떤 맞습니다. 계기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혼자 할 때는 네네. 솔직히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네. 매출도 등락폭도 너무 심하고 네. 멘탈도 많이 이제 털리고 네. 기버님이랑 합치고 나서 매출에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좀 네. 쭉 유지가 되니까 그 다음에 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노하우들을 조금씩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버님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업도 있으니까 네. 들어오셔서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길잡이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픈하면은 네네. 경쟁자들이 많아지는 건데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뭐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 문제 없다? 네, 문제 없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앵코노미님한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해외 소싱편에서 부처 기본님처럼 많이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가셨는데 혹시 더 추가로 또 알려드릴 게 있는지. 네, 저번에 그 영상 올라오고 나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해외 여행 갔다가 들어올 때 사업자 통관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냐, 그러니까 핸드캐리로 들어올 때 통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일단은 출국하고 나서 나가기 전에 세관 신고 있음, 네. 없음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있음으로 가면은 누구나 다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통관을 진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인보이스, 그리고 두 번째가 구매 영수증, 세 번째가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네 번째가 내가 들고 들어오고자 하는 그 제품의 원산지를 좀 알고 가시면은 더 빠르게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이버는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계셨잖아요. 네이버는 너무 잘하고 쿠팡을 안 하시다가 제가 2달 전에 입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두 플랫폼의 좀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지금 운영하시면서? 확실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다른 제품은 잘 모르겠는데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네이버에 몰려 있거든요. 근데 쿠팡은 아직 많이 입점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계속 네이버만 집중한 것처럼. 그래서 초보자들이 쿠팡에 들어오시면 아예 블루오션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 매출 얼마, 쿠팡 매출 얼마세요? 지금? 네이버는 11월 달에 3억 나왔고요. 12월 달에 2억 정도 나왔고, 쿠팡은 11월, 12월 각각 3천만 원씩 두 나왔습니다. 달밖에 첫 달부터 이렇게 매출이 쭉쭉 나오고 네, 네. 있군요. 네. 그 어린 나이부터 어리진 않죠. 죄송해요. 그냥 젊었을 때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빠르게 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떤 건지. 저는 원래 어떤 뭐 일을 내가 하고 싶다 하면은 몸이랑 시간이랑 뭐 모든 열정을 다 갈아 넣거든요. 주말 휴식 시간 다 버리고 그 일에만 열중을 해요. 하루에 진짜 많으면은 16시간을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주 몇 시간 일하시나요? 요즘은 앉아 있는 거는 한 10시간 이상 앉아 있거든요. 근데 집중하는 시간이 한 2시간인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셨습니까? 마음이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앵코노미님이 16시간을 투자한 거를 이제 직원들이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그 직원분들은 몇 분 계시고 매출이 뭐 어느 정도 때 직원을 채용했는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2명 고용해서 네. 하고 있고요. 제가 시작한 지 7개월 차에 한 달 매출이 1억 7천만 원 나왔거든요. 근데 1억 7천만 원 나왔을 때도 저 혼자 했어요, 그때. 거의 하루에 2시간도 거의 못 잤을 것 같아요. 1시간 잘 때도 많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거울을 봤는데 개물이 하나 있는 이거 혼자 하다 보면은 건강뿐만 아니라 내가 더 장기적으로 가기엔 어렵겠다 싶어서 7개월 차에 직원을 한 명 쓰게 되었고 넘어서 한 1년 차에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분은 디자인 업무랑 상품 등록 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발주랑 포장 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싱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온라인 소싱 사이트 하나만 좀 주시죠. 사이트요? 네. 해외 사이트 말씀하시는 거죠? 해외 국내 해외 하나 국내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 국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백화점 몰에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홈쇼핑몰도 있거든요. 네, 국내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해외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추천할 만한 사이트는 딱히 없고요. 여러 가지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해외는 일단 직구를 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를 들어가서 사람들이 직구로 인기 있는 제품들을 사는 사이트를 참고해서 저도 해외 소싱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잭슨님은 여기 선배 대표님들 보시고서 사업가들 보시고서 뭐가 좀 부러우신 면 있어요? 궁금하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네. 내성적이라서 네. 거래처 구할 때 힘든데 네. 거래처 전담하시는 거 하시잖아요. 네. 노하우 같은 거래처 경우나 아 노하우요? 네. 어제인가 거래처 네, 가셨어요.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 모르겠어요. 머리가 하얘져. 아 진짜요? 아 근데 그 점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있는 거가 백화점 영업하면은 영업이라는 것에서 다들 약간 좀 부담들을 느끼시는데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서 물건 좀 사주세요 하는 영업이 아니라 물건을 사드릴게요 하는 영업이거든요. 아니 내가 물건을 그것도 많이 사드릴게요 하는 영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면 이게 40, 50대의 힘이 아닌가. 인생에서 모진 풍파를 다 겪고 오고 이제 마음이 단단해진 거죠. 처자식도 있고 가장도 있으니까. 네. 이런 마음을 좀 닮으셔야 돼요. 얘기해 주세요. 아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도 한 첫 번째 가서 영업할 때는 매니저가 운전박대식으로 많이 하고 했어요. 물건 사고 제가 이렇게 맨날 살 것 같은데 뭐 연락처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맨 처음 안 줘요. 꺼져요. 그 다음날 또 가요. 저 물건 어차피 사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거래처가 확장이 돼요. 소개도 시켜주고 네. 막 그러니까요. 주위에서. 저도 내성적이거든요, 되게.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가 면세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면세점 밑에 백화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제 명함을 들고 백화점 한 바퀴 들고 돌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명한테 연락이 온 거죠. 제가 미팅 가서 이제 거기서 시작됐고 이제 나머지는 제 스스로 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뭐 브랜드 매장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그냥 전화를 다 돌렸거든요. 그 중에 그냥 하나만 따자라는 마인드로. 해줄 사람들은 해주고 안 해줄 사람들은 어차피 안 해주거든요.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실패하는 거나 뭐 거절당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계속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은 그러면 다른 대표님들 뭐 질문 사항이나 뭐 저는 라스트 어게인님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아니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 창피한데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가고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고 바로 옆에 헬스장에서 샤워합니다. 좀 약간 창피한데요. 저도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뭐가 창피해요.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건데. 라스트 어게인님은 이 브랜드 셀링 이외에 좀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좀 확장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현재로는요 창고를 얻으면서 이제 조금 평수를 더 좀 얻어서 스튜디오를 하나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튜디오는 저희 회사 촬영팀도 가서 제품 촬영하고 있고요.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시간제로 렌탈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확장성은 국내가 아니라 올해 연말 정도에 일본의 법인을 좀 설립해서 일본에서 상품을 사입해 오는 그런 루트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잭슨님은 사업의 방향성보다 나는 매출 얼만큼 하고 싶다. 올해 이제 5천은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면 잭슨님 제 월 매출이랑 잭슨님 나이랑 바꾸실까요? 저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우리 부초 기본님은 네. 앞으로 이제 사업을 두 분이서 이제 계속 확장을 해 나가실 텐데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국내 브랜드 셀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병행 수입 쪽으로 관심이 좀 많아져가지고 그쪽으로 좀 확장을 좀 하고 싶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운영하는 모브스 TV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도 이번에 오픈을 해서 그쪽도 좀 많은 정보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게 운영을 좀 넓히고 싶습니다.
앵코노미님. 저도 뭐 부처님이랑 마찬가지로 그다음 병행 수입 쪽을 지금 위주로 국내보다는 비중을 더 늘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카페나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제 가치를 조금 더 올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브랜드 유통 전자책도 하나 썼거든요. 그거 무료로 다 배포해 드릴 테니까 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앵코노미님이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대표님 조건이 각각 틀리죠? 다르죠? 조금 늦게 시작하신 분, 지금 시작하신 분,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찍 시작하신 분도 계신데 사업에는 정말 다양한 길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대표들의 수다 얘기 참고하시고 한번 브랜드 셀링에 대한 사업 구상이나 구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신 Q&A를 가지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